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. 네,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돈 많은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. 네. 미국에 이 백만장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지,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백만장자가 될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미국의 백만장자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? 네, 금융 컨설팅 회사 스펙트럼 그룹이 조사한 결과 이제 거주지 주택 자산을 제외한 순 자산만을 갖고 따져봤습니다. 그래서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1,02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. 그래요? 2017년에 비해서 2.5%가 증가한 겁니다. 그리고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규모 500만에서 2,500만 달러를 보유한 가구는 3.7%가 늘어나서 140만 가구 정도에 달하고요. 네. 그리고 2,5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가구는 0.6% 증가한 17만 3천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. 부자들 많습니다. 많습니다. 이렇게 네. 100만 장자 이상 부유층 가구가 얼마나 많냐면요. 스웨덴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포르투갈 전체 인구와는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. 그렇군요. 최근 네. 들어서 이제 그 부자 소리를 듣는 부유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특히 가장 부유한 범주에 속하는 미국인 수는 2007년 그 서브모기지 사태 이후에 2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. 최근 들어서는 증가율이 좀 둔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요. 네. 이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강한 분위기로 부유층 수가 증가는 했지만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약화됐고요. 또 부유층에 대한 세제 개혁 영향 등으로 인해서 부의 창출 증가세는 좀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. 그래도 상승세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원오브댐이 못 되는 거잖아요, 지금. 네, 그래서 지금 부유층 가구 수 증가율이요. 네. 중산층 증가율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부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나도 그 부유층에 좀 끼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자들의 습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서요. 네,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을 바탕으로 여기에 소개된 부자들의 습관 6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인식하고 있듯이 하루 중 아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. 그래서 눈 뜨자마자 아침에 뭘 할지가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백만장자의 무기 해서 라이프 세이버 그래서 SLSAVERS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합니다. 네. 첫 번째가 사일런스 침묵입니다. 침묵. 네, 매일 아침 조용히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. 네. 이렇게 조용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고요. 이런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사고가 명료해져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부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. 네.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의 CEO들이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침묵, 이 메디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맞습니다. 계시대요. 명상하시는 분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제 만약 잡념 같은 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그런 네.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잡념을 좀 덜어내고 오늘에 집중하기 위한 여백을 만드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첫 번째 습관은 사일런스 침묵이었고요. 네.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? 네, 두 번째는 어퍼메이션, 확신의 말입니다. 어떤 일의 성과를 창출해내는 원동력은 그 사람이 지닌 사고 방식인데요. 이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사실 여러 차례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좀 올바른 사고 방식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데 네. 이제 그런 가운데 확신의 말은 사고 방식을 최상의 상태로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라고 합니다. 그래서 확신의 말을 하게 되면 목표 의식을 다지고 또 목표를 실행하기에 알맞은 동기,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강화해서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백만장자들이 이렇게 확신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. 뭐 나는 네.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이거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하면 말에는 음파가 있어서 정말 그대로 된대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냥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. 부자가 될 거예요. 확실히 말만 계속하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까? 말만 하면 안 되고 노력이 수반돼야겠죠. 그렇죠. 네. 네. 그 세 번째는 뭐 비주얼라이제이션, 시각화라고
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? 네, 사실 시각화는 그 예전에 시크릿이란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. 뭐 R은 VD 해서 Realization은 Vivid Dream, 생생하게 꿈꾸며 이루어진다. 이런 주문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같은 맥락입니다. 어허. 시각화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. 부를 일구기 위해 해야 하는 일 또는 아직 능숙하게 익히지 못한 기술 등 무엇이든 시각적으로 좀 상상을 해서 시각화하라고 하는데요. 그동안 습관적으로 저항하고 미루기 일쑤였던 활동도 시각화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. 그래서 또 여기에 일을 미루는 버릇 등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그런 습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저희가 들어볼 텐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조언이 아닐까 싶어요. 이거는. 맞습니다. 네 번째는 exercise, 운동입니다. 아, 운동. 네. 운동을 아침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에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. 사실 저녁에 하는 경우에는 아침에는 뭐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 하기 힘들다. 아침에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하루 일과로 심신이 지키기 전에 그런 새로운 핑계를 궁리하기 전에 운동을 시작할 것을 이 미라클 모닝 책은 조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운동으로는 가볍게 산책도 좋고요. 조깅도 좋고요. 또 굳이 밖에 나갈 것 없이 요즘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홈 트레이닝이죠. 그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라는 겁니다. 네네. 부자가 되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. 난관을 뚫고 나가는 그런 판단력과 체력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게 운동을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역시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. 바로 리딩, 독서입니다. 독서의 장점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잘 아실 텐데요. 지식과 통찰, 전략을 얻는 훌륭한 방법이고요. 또 책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감 키우고 타인과 소통하는 기술을 향상하고 이런 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책을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에 옮기면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지 부자 삶에 다가갈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네요. 네. 네.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? 스크라이빙, 쓰기입니다. 이 글을 쓰기. 쓰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 그동안 기록한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좀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부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일기장이라고 하네요. 일기장. 네. 성인이 돼서는 일기 많이 안 썼는데 맞아요. 일기장에 일기 쓰는 것도 중요하군요. 네. 예. 혹시 이 책에는 그 불을 만들어내는 네. 불을 창출하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? 네, 불을 창출하는 원칙도 6가지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는데요.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결심입니다.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게 이제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부자가 될 거야. 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라는 그 마음은 이 결과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복권을 사놓고 꿈을 꾸는 것과 같다. 뭔가를 결심하는 것은 행동이나 태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이요. 운동 네. 끊어놓고 항상 아침에 못 일어나셔서 네. 오늘까지만 먹고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하고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게. 그러면 이 뭡니까? 나머지 세 가지 부의 원칙은 뭡니까? 뭐 부의 원칙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지렛대라는 게 있는데요. 시간이나 인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돈을 지렛대로 활용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부를 빠르게 증식하기 위해서 시간, 인력, 돈을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도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었고요. 그다음에 또 선택이 있습니다. 그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언제 버티고 또 언제 포기하는지 알아라.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이 있었는데요. 부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머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. 네. 저는 밀리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저한테 남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로또, 복권. 복권. 지금 뭐 와서 여기서 지금 뭐 책을 읽어라, 운동을 해라,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해. 뭐 침묵, 시각화, 이런 저하고는 이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. 네. 근데 이 밀리언어들이
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제일 글쎄요.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? 글쎄요. 뭘 하고 싶어 할까요? 예. 여행으로 나왔어요. 여행. 여행이요. 네. 어, 예. 근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음,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잖아요. 네.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여행 가는 걸 언제든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그런데도 텐데. 여행을 잘 못 떠난대요. 아 그래요. 네. 그 그래서 생활을 여행. 유지하기 위한 패턴이 있어서 그런가요? 모르겠어요. 여행을 넘버원으로 꼽았고 네.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와인도 들어가 있고 좋은 와인을 많이 오. 마시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. 그냥 단순히 다른 거는 그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박경경 기자였습니다.